당신이 몰랐던 마약을 허용한 국가 탑7. 마약을 왜 허용하나? 마약에 대해 비범죄화하는 국가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 개선입니다. 그들은 마약 사용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에게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관련 사망률과 HIV 감염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율 감소입니다.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함으로써 경찰과 사법기관이 더 심각한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이점입니다. 합법적인 마약 판매는 세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불법 거래를 줄이는 효과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인식 변화입니다. 마약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범죄화 및 합법화를 지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나라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개 다 존재합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최초로 마약을 비범죄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합법화 후 젊은 층의 대마 사용이 10배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마약을 비범죄화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행객은 쉽게 접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불법입니다.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를 여행하면서 모르고 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입니다.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 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됩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입니다. 절대 반입하면 안 됩니다. 마약을 허용한 국가 탑7. 7위. 태국. 2018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와 크라톰이 의료와 연구용으로 합법화되었다가 2022년 1월에 가정에서도 키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아누틴 차니라군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 대마초와 대마의 마약 목록 제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관 발표에 서명했습니다. 동시에 마약사범 4,000여 명을 석방했습니다. 자판기에서 대마 음료가 판매되고 대마 묘목을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수도인 방콕이나 관광도시인 파타야를 돌아다니 보면 유럽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마리화나 숍이 눈에 보입니다. 202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오락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향락 목적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젊은 층의 마약이 증가하면서 마약의 비범죄화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6위. 체코. 체코는 동유럽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 유일한 국가로 공산주의 시대 이후 마약 관련 활동에 대한 처벌을 줄였습니다. 이는 마약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마약 사용 감소나 새로운 사용자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정책 변화였습니다. 체코는 소량의 마약 소지 및 사용을 비범죄화하였으며 이는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량의 마약 소지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적 처벌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벌금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행정처벌을 의미합니다. 최근 체코하원은 정신활성 물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신종합성 마약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활성 물질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체코의 마약 정책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코는 성인을 대상으로 소량의 마리화나를 개인용으로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최근 독일의 마리화나 합법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체코의 마약 정책은 비범죄화 이후에도 마약 사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중보건 접근 방식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위. 포르투갈. 2001년 포르투갈은 개인 마약 소지에 대한 모든 형사처벌을 폐지한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마약 비범죄화 정책은 마약 소지를 더 이상 범죄로 취급하지 않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규제가 됩니다. 마약을 개인 용도로 소지하는 것은 범죄가 아닌 행정적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나 감옥에 가는 대신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약 소지는 여전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경찰에 의해 마약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한 사람은 벌금, 사회봉사 등의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중독을 범죄가 아닌 공공보건 문제로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 소지자들은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마약 관련 사망률 및 HIV 감염률 에이즈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4위. 독일. 24년 4월 1일부터 독일 18세 이상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최대 25지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가구당 대마초 최대 3그룹까지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스포츠센터 및 보행자 구역이 보이는 곳에선 대마초를 피울 수 없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대마초 재배자 협회 혹은 사교클럽은 최대 500명의 회원까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 회원은 18세 이상의 독일 거주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회는 철저히 비영리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배포해야 하며 현장에서 바로 대마초를 피울 수는 없습니다. 독일 당국에 따르면 2021년 설문조사 결과 전체 남성의 10.6%, 여성의 6.8%가 지난 12개월간 대마초를 1번 이상 흡연한 적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18세에서 24세까지의 대마초 사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독일은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3위. 캐나다.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법률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에서 시행하는 마약 규제가 조금 다릅니다. 캐나다 연방 차원 규제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마리화나가 합법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마리화나의 생산, 판매, 소지,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주와 준주에 적용됩니다. 18세 이상 일부 주에서는 19세 이상 대상이며 불법 마리화나 시장을 규제하고 공공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별개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 차원 규제가 있습니다. 특정 불법 마약 비범죄화 시범 사업으로 23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개인이 최대 2.5지의 특정 불법 마약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MDMA, 헤로인 등을 소지하는 것을 비범죄화했습니다. 이는 주 차원의 시범 사업으로 규제 약물 물질법에 대한 면제를 받습니다. 마약 중독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접근하여 중독자들이 더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위.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국가 차원에서 대마를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2013년 12월 10일부터 대마초에 대해 합법화하였습니다. 불법 및 음성적 마리화나 거래를 근절하고 마리화나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루과이 시민들은 정부에 등록하고 집에서 최대 6개의 대마초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현지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하거나 마리화나 클럽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클럽은 최대 99개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우루과이는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불법 마약 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 사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으니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위.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76년에 세계 최초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량의 대마초 오지 이하를 소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마초를 판매하는 커피숍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커피숍은 허가를 받아 운영되며 성인에게만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대마초와 같은 소프트 드럭, 과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하드 드럭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정책을 적용합니다. 소프트 드럭은 비범죄화되었으나 하드 드럭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마약 비범죄화 정책은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대신 공중보건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마약 거래를 줄이고 마약 사용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대마초 비범죄화 이후 네덜란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불법 거래를 억제하고 마약 사용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를 찾는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런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고 마약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없진 않습니다. 위 국가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마약에 대해 비범죄화 또는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살았을 수도 있는 당신의 시간을 마약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그 잠깐의 쾌락 뒤엔 분명 길고 끝이 보이지 않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괴롭디 괴로운 우리 인생 뒤에도 즐거움이 분명 있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으니 그 즐거움에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